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2월 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팔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했죠. 기부스를 해가지고 제가 옷차림이 이렇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옷을 입고서 아마 3일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기부스를 푸니까 예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손을 다쳐가지고, 손이 금이 갔어요. 손이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와서 저는 애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치니까, 좀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자, 이제 다른 얘기는 그만하고요. 다친 건 다친 거고요. 자, 이제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자, 각별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도에 와서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와서 이제 구정이 지나고 이제 실질적인 2017년도 경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몇 가지 제도가 좀 바뀝니다. 제가 이제 쭉 써놨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마 일수는 지난 2016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부산 경마는 주당 이제 17개 경주로 시행을 하고요. 서울은 이제 주당 23개 경주를 기본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과 부경에 각각 외국인 쪽에서 한 명을 더 드릴 계획입니다. 자, 2017년도에 와서. 그리고 이제 서울의 외국인 용병도 5명으로 늘어나고, 부산은 또 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용병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외산마 수급 규제 제한을 없앱니다. 철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외산마들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제한을 뒀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외산마들이 질적 향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우승상금도 인상을 하면서 1위 우승상금이 이제 기존 56%에서 57%로 상향 조정을 했고, 3위만 상금 비율이 14%에서 13%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상금은 늘어나고 3위의 입상상금은 줄어드는 것이 2017년도에 좀 변화된 모습이고요. 마주 출전 장려금이 상향이 됐다. 이거는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연관지을 부분은 아니고요. 레이팅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제 51에서 65 형태로 표시되는 레이팅이 하방 5%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방 5%로 바뀐다는 얘기는 세분화가 된 게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부진마들이 많이 섞여 있거나 조금 미세한 마필들이 섞여 있어서 그만큼 배당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이 감량 기준도 많이 조금 대폭적으로 해서 조금 이 5kg으로 이제 3kg이 5g으로 더 줄어들어요. 이세마 감량 기준 같은 것도. 또 앞말의 감량 기준도 축소가 돼요. 2kg에서 1.5kg로. 그러니까 앞말의 특혜가 그만큼 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혼합 3, 4등급에 출전 등록을 했다가 이제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1순위 마필들은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 외의 마필들은 이제 국산마의 혼합 경주에 출전을 했다 허용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이제 외산마가 국산마에 출전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마들이 그만큼 입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혼합 4등급 이제 능력 부정마의 경우에 국산 5등급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 4등급의 똥말들은 국산 5등급하고 이제 같이 경주를 치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국산 5등급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혼합 4등급에서 내려온 마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6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있으니까 5등급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승부를 좀 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팅 제도가 바뀐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내일도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만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숙지가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구정 전 견마는 무난하게 지금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했습니다. 뭐 뛰어나게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냥 뭐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적중 내역에 대해서는 뭐 뻥 안 치고 그냥 무난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중 내역은 전부 다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 그대로니까 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각설하고서 자 이제 구정 이후에 새롭게 2017년도의 경마가 시작이 되는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특징은 원래 이제 구정전 경마에서 배당이 좀 터지고요. 구정 이후에 이제 이 개미들을 좀 모으려고 배당을 좀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훈련량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정은 전부 새는 바람에 중간에 연휴가 껴 있었으니까 훈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거의 이틀 내지는 많이 한 말에 3일 훈련을 하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 부족에 따른 이변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한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부스를 했으니까 이 와이프 보러 이제 워드 텍스트로 좀 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맞벌이에요. 와이프가 이제 CJ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이 시간이 없어요. 와이프도.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텍스트를 치기가 금요일날 기부스를 푸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쳐줄지 안 쳐줄지 그게 이제 의문시되니까 텍스트를 못 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오늘 그 경마 방송은 정확하고 알차게 내용을 마치 본 예상을 하듯이 모든 경주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없어도 이 경마 방송만 듣고도 경마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산 1경주입니다. 2번 시티 위너라든지 4번 캐비너, 6번 초동특급, 12번 특급 감독 정도가 거리 1000m를 맞이해서 어느 정도 전개 이점을 갖고 강하게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선행은 아무래도 6번 초동특급이나 외곽 게이트 있는 12번 특급 감독이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데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번 시티 유너도 선행시의 베스트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못 나가자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뭐 무조건 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선행을 100%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6번 이 초동특급도 데뷔 3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전개 능력은 갖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선행시의 베스트거든요. 물론 계속 올라와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6번 초동특급은 이번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번 시티 유너도 불안하고 6번 초동특급도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외곽 게이트 12번 특급 감독인데 패턴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패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만필도 이제 후두임 증세를 보이면서 공백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 게이트도 또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이는 인기만데 2번, 6번, 12번이 모두 선행 경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 쪽에 열어두고 싶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1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게 2번, 6번, 12번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게 보는 마필은 누구냐? 1번 하늘누리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고 선행력도 괜찮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반 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8천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승부를 한다면 1번 쪽의 승부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쪽에 메리트를 두고 싶고 여기에 2마리를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자, 이번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모바일 현장 예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 속에 전개 이점을 얻고 성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대지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능력상으로는 2번 풀파워가 괜찮고 전개나 기본적인 패턴으로만 놓고 보면 3번 유미제일이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3번 유미제일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3번 유미제일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2경주도 이제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지상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마필들이 만약에 안 팔린다면 승부처로 바꿀 생각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10만 중에서는 7번 슈프림과 9번 제키필라가 제일 좋아요. 7번이 주행검사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더 좋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번 슈프림은 주행검사 자체를 최선 추진을 했던 마필이고 반대로 9번 제키필라는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9번 제키필라가 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최선 추진을 했으면 7번보다 더 잘 뛰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11번 다르마가 그래도 뺄 수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11번 다르마 쪽에 또 가져가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9번 제키필라라는 신마를 자, 이번 경시의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높게 한번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자, 모바일 현장 예상입니다. 모바일 방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9번 볼이 닮아나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계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고 마필의 능력을 이미 여타 마필들보다 한 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볼이 닮아는 편성상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3번 세계 으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3번 세계 으뜸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세계 으뜸 정도 봐줄 수가 있고 7번 망금포 정도의 배당 가능성 읽어주고 싶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대끼리가 4번 선화벌 여자의 9번 리치머니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 리치머니가 4.5kg의 감량 이점을 갖고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자,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기본적인 사이즈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지난번 데뷔전 때 체중을 온팡지게 빼갖고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죠. 여기에 또 감량 개수까지 개선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권에는 9번 니치머니는 전개 이점을 얻고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여기서 거리가 이제 1300입니다. 9번 니치머니도 지난번에 1300에서 1권의 능력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번 선화벌 여자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바닥에서 날라와가지고 마체도 작은 안반인데 종반 뚝심을 보여주면서 7착을 차지했지만 강자들과의 일전에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4번 선화벌 여제도 능력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4번 선화벌 여제도 이 편성에선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만의 액톤파크의 자마. 이 두 마필이 선정 가능성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데, 전 4번 서라벌 여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선행력을 못 보여줘서 그렇지, 이 마필은 이제 선행력을 이번에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행력이 향상되면서 직전 이상의 경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잠재력 측면에서는 4번 서라벌 여제의 잠재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그래서 4번, 9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편성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인정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느린데 이 편성에서는 이 10번 강명일품이라는 마필을 자르고 갑니다. 전 안 봐요. 이 마필 가감하게 자르고 가고, 상대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세게 보는, 저는 오히려 1번 강명성우라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봐요. 오늘 권진영이가 한 2개 갈 게 있어요. 2개 갈 게 있는데, 요 마필도 굉장히 제가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900m에 이제 첫 도전을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편성 및 패턴상 급상승의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에 이제 감량 2점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주에선 1번 강명성우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강명성우의 선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두고 지켜보고 싶은 경주. 자, 그래서 10번 강명일품을 가감하게 자르고 1번 강명성우를 가져가는데, 이 편성의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강타가 이제 힌트를 하나 더 드린다면, 지난번에 한번 노렸다가 강타가 물을 먹은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필을 한 번 더 가져갑니다.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자, 이번 경시 노림들을 갖고 강력하게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당연히 중구배당을 노릴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3경주에서 멋진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타임리스라는 인기말을 가감하게 자르고 가겠습니다. 자르고 가고, 이번 경시 4번 와일드캅은 강력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한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와일드캅은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시에는 추임력 측면에서의 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왜 그러면 5번 타임리스를 자르고 가느냐? 자, 이번 편 경주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느린 마필들 위주들이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뚝심 싸움이 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뚝심에서 올라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인데, 5번 타임리스는 인기만은 판이지만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하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번은 자르고 가고 4번 와일드컵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중배당 단통을 노리는 부산 4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보다는 제가 조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가서나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텍스트를 안 쓰는 대신에 못 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에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5번 타임리스를 자르고 그 대안바다를 강하게 노리는데 4번 와일드캅은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가감하게 한번 이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 배당의 원천적인 이 마필로 노리는 마필은 당연히 11번 한금의 신이라는 마필입니다. 11번 한금의 신은 지난번에도 강타가 노렸던 마필인데 경주력을 끌어내고
전반적인 경제력 향상을 보여주고도 강한 편성을 만나면서 아쉽게 입상권 진입에 실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1800점 이하 지난번하고 똑같은 구매이지만 편성이 좀 약해졌어요.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11번 한금의 신이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해서 12번 한금의 신을 한 번 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간다. 자, 반대로 4번 이 송강용욱은 이번 경시 인기만원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마필 능력을, 평균 능력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근간 3번의 경주를 갖고서 이 대부분 평균 능력을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마필 능력을 계산을 할 때 10개 경주를 평균으로 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고 5개 경주도 평균적으로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3개 경주 이상은 꼭 해야 되느냐? 주로 빠르기가 틀리잖아요. 당일 주로 빠르기가 틀리니까 3개 경주 정도는 해야지만 그 마필이 어떤 주로 상태에서 뛰었던 간에 그 마필의 평균 능력을 평균 에버리지대로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 경주 정도의 평균 능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경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4번 송강용 같은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추임력이 연장으로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별로 좋게 보는 현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선행력을 끌어냈으니까 전반적인 걸음은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4번 송강용이 선행을 간다면 선행력이 소폭 하강을 하더라도 선행을 간다면 당연히 세게 맞아야 되지만 이번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 성음여왕도 빠르고 9번 한줄기라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천상 3번 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추임력을 온팡되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송강용은 당연히 상당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마필을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4경주를 준매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느린 편성 속에 선두권 내지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인기권 마필들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 마필들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4번은 필두로 해서 6번이나 9번 이런 마필들은 모두 자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번 한금의 신을 정점으로 놓고 강하게 중대단 단통을 기대하는 자유주교차 4경주 준매인 승부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오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전장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넘어지거나,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이러다면 진짜 다칩니다. 진짜 다쳐가지고 제가 팔에 금이 갔어요, 여기. 금이 가고, 이 온몸이 지금 좀 아파요. 많이 아파가지고 와 진짜 여러분들 못 보고 운명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완전히 이러다 골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야 이게 밤새 안녕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차 부닥치고 이러면 의외로 안 죽고 막 어렸을 때 막 가구멍으로 맞고 대갈박을 맞아도 안 깨지고 끄떡을 안 하잖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죽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방비 상태에서 자빠지거나 운동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해서 삐끗하거나 이러면은 그 무방비 상태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리고 또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이게 밤새 안녕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 밤새 안녕이란 말이 처음으로 이제 남일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마 성적이 좋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자,
자, 이번 오픈한 5경주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7번 차터드 드림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이제 일치월장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능력 자체가 이제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뭐 군계일학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7번 차터드 드림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주고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누가 팔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팔린 말들이 꽤 있는데, 누가 팔리는지를 모르겠는데, 팔리는 마필들이 누구든 간에 다 자르고 합니다. 제가 노리는 3마리가 있는데 이들 마필들은 다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물론 7번 차터드 드림이 인기마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배당은 아니지만 중배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놓고 하고 있고, 자, 이번 경기는 7번 차터드 드림에 딸려서 팔리는 마필들이, 그러니까 여타 인기마들이 불안하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얘기해 볼까요? 4번 골드 프라잉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골드 프라잉이 지난번에 급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능력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안 됩니다. 왜? 직전의 급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도 높고, 또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 측면에서의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임력 측면에서의 조정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번 골드 프라이는 이번 경주시 퐁당으로 해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안 보고 이번 경주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보병마들 3마리나. 그들 마필들을 세게 보고 때리는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과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올해는 이 나팔 소리가 이렇게 힘차게 좀 울려야 될 텐데, 자,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짓만 안 하면 잘하는데, 지난해에는 그 무슨 VIP인가 뭔가 그거 따라하다가 개표를 받잖아요. 개표를 받으니까 헛짓할만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만 갖고 가면은 기본 이상은 제가 합니다. 항상 기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수율이 높아요. 당연히 잘합니다. 기복도 적고. 전 그거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난 척하고 항상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왜? 제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제가 또 경마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경마를 재밌어 하고 또 경마를 또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만큼 막 그냥 죽여 때려 이것밖에 없어 투자 막 이렇게 얘기 못하지. 그렇게 하면 매출이 더 뜨겠지. 젊었을 때처럼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연륜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팬들을 잘 데리고 갈 실력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짬밥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겁니다. 10년 아성이 10년 메이저의 아성이 괜히 쌓아진 게 아니고요. 그 1%라는 건 어느 직업에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쌓여있어요. 제가 번 거로만 따지면 전문가 저도 랭킹 5위 안에 들걸요. 그만큼 제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남들보다 광고를 안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매출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잘났다고 떠들지만 제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못 맞힐 때도 있지. 개 풀 뜯어먹듯이 못 맞힐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하면 신이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 자,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가 이제 산천전이면 핸디캡인데
6번 태상록은 11번 우당고목 2번 1대 태수가 1, 2, 3로 해서 가장 많은 핸디를 받고 있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6번 태상록은이나 11번 우당고목이나 2번 1대 태수가 과연 이번 경시 핸디를 작게는 3kg, 많게는 9kg까지 받았는데 이걸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3,000점 이하에서 사실상 5,000점까지 올라갔다 왔던 6번 태상록은이 그동안의 경주에서 봤을 때 사실 기복이 좀 심했거든. 심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이번 경주에서도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고 또 2번 1대 태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했을 때 우승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직전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저는 2번 1대 태수가 이번에 승부기가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11번 우당거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상대적으로 이들 핸들을 많이 받고 있는 배당판의 인기만 삼각을 그렇게 세게 보는 그 편성이 아닙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녹색 전사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영래 마방에서 2번 1대 태수와 함께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12번 녹색 전사를 굉장히 세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걸 보고서 야, 이놈 봐라. 전혀 승부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승부를 안 하지? 이상하다. 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생바닥을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 2번 1대 태수하고 이제 원동파하고 왔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2번 1대 태수고 12번 녹색 전사는 승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권진영의 12번 이 녹색 전사가 정면 승부를 띄우고 2번 1대 태수가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12번 마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보고 2번이나 6번이나 예를 들어서 11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번, 6번, 11번은 자르고 간다는 쪽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번을 대가리로 놓고 작심 배당 A급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죽이 높은 말들이 이번에는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비슷하니까 얘네들이 월등하게 능력이 우수함 가운데 얘네들이 부죽이 많다면 당연히 얘네들이 갈 수가 있겠지만 월등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도토리 키재기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부죽이 낮은 놈들이 이번에는 선전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인기만을 자르고 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5경주 작심 배당을 누르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입니다. 전개 2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놈은 9번 무적 원더풀이고요. 지난번 데뷔전 때 선전을 했고 4번 영광승리라는 마필도 이번 경주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4번 영광승리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4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주. 그래서 4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린다면 당연히 대끼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고 축은 4번 영광승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3번 진보가 지난번 경주 때 1400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 마필인데 이번에는 저는 가감하게 자르고 가고요. 반대로 지난번 경주 때 두리두리하게 이제 어설프게 탔던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4번 두루입니다. 건강경주시 착순권을 만들면서 야, 나 힘은 센데 왜 임상을 못하네, 나 왜 못하지, 이렇게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죠. 4번 두루라는 마필이. 이번에는 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마필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1610m의 거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마필이긴 한데 1800까지도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리 적응력에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을 대갈통으로 놓고 때리고 3번하고 2번 이런 마필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간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줄을 놓고 세게 때리고 3번은 가감하게 자르고 2번도 자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딱 2방으로 때려서 사각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 그 승부처로 가져가려다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경주예요. 5번 테이크 포밀즈가 과연 정계상 선두권이 약한 편성을 만나서 중반 뚝심을 위주로 해서 1300거리를 맞이해서 막판까지 승급전에 선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늘어난 거리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잠재력 측면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5번 테이크 포밀즈를 강력한 축으로까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마필도 사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으로 이제 1수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1번 유성 퍼스트가 버팅기고 있고 또 4번 나파 축제도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100%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 테이크 포밀즈가 선행만 하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7번 최강 드라이버도 종반 뚝심이 괜찮으니까 이번 편성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만에 하나 이제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고배당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마필은 2번이 레이디 차터드라는 마필인데, 야, 이 마필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르던가 아주 약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가져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2번 레이디 차터드가 어떻게 됐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2번 레이디 차터드와 5번 테이크 포밀즈, 자, 여기 7번 최강 드라이버 이런 마필들을 괜찮게 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의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아직까지도 4마리를 딱 정해놓고 축을 아직 정해지 못했어요. 아, 축이 누굴까? 축을 누구로 할까? 야,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뭐 1순위로 지켜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10번 해피공주가 그나마도 이제 미세한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죠. 데뷔 후 이제 3번의 경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또 종반 탄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서 10번이긴 해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번 해피공주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배당마를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면 당일 뭐 누가 팔리고 누가 배당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일단 10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뭐 3번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은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시 이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들에 대한 불안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영광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좀 약하게 보고 싶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약하게 보고 싶고, 3번 환희의 별도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좀 이런 마필들을 좀 약하게 보면서 오히려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하면서 의외로 이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포진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배당 쪽에 메리트를 두고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0번 초하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피는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강경주시 일치월장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전개 이점을 안고 지난번 경주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상 직전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 이제 10번 초하가 선행력이 하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이제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10번 초하와 누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 저는 2번 필리웬 지라프 뭐 이런 마필들 가감하게 자르고 갑니다. 자, 이런 마필들 전혀 안 보고 싶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자, 중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제 10경주 1번 소울브레이드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티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3번 스마트밸러라든지 뭐 5번 원일주존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또 10번 글로리데이즈 이런 마필들을 모두 자르고 갑니다. 8번 벌마이시는 인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당, 그나마도 배당만으로는 6번 중앙대회가 매번 전개 이점을 안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꼬꾸라졌는데, 자, 이번에는 현명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중앙대회가 등짝이 바뀐 가운데 과연 어떻게 기승을 해줄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보고 싶다. 자, 다음 이제 부산 11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굿캐스팅이 강력하게 인기만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시 배당만으로는 3번 브루시아르가 배당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선행시,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단서를 갖고 있지만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지난번 경주 때 의도적으로 저는 선행을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3번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행만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바퀴를 일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굿캐스팅은 뭐 당연히 이번 경시 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이번 굿캐스팅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3번 브루시에라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말이니까. 배당이 터지면 3번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는데 강타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이게 이제 끝장 승부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자, 외파리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리, 팔이 이렇게 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린 것 같은데, 자, 현장에서 이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나름 열심히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일 토요경마의 예상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